속보, 손흥민 떠난다. 12만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 눈물. 레비 회장 적극적인 설득에도 재계약 거부하며 팀을 떠날 것을 확정. 영국 현지에서도 놀랍다는 반응. 토트넘 커뮤니티, 스퍼스웹은 13일, 이하 한국 시간, SNS 채널을 통해 2015년이 오늘 손흥민은 토트넘 데뷔전을 치렀다. 는 문구와 함께 377경기 148골 80도움, 이라며 8년 전 손흥민의 데뷔를 축하했다. 2015년 8월 28일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엘 공사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 토트넘은 이적료 3천만 유로, 약 410억 원을 지불하며 손흥민을 품었다. 이는 당시 기준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였다. 손흥민은 5년 계약을 체결했고 등번호 7번을 받았다. 데뷔전은 9월 13일이었다. 손흥민은 2015에서 16시즌 프리미어리그, PL, 5라운드 선덜랜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당시 손흥민은 해리 케인, 델레 알리, 나세르 샤들리와 함께 공격 라인을 구축했다. 손흥민은 후반 17분까지 소화한 뒤 앤드로스 타운센트와 교체됐다. 데뷔골은 9월 17일이었다. 손흥민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조별리그 1차전에서 카라바흐 FK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으며 팀의 3에서 1승리에 일조했다. 손흥민은 곧바로 열린 PL 6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이자 PL 데뷔골을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긴 득점 침묵이 이어졌다. 결국 손흥민은 토트넘 이적 첫 시즌 PL 28경기 4골 1도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UEL 7경기, 3골 3도움, 잉글랜드 FA컵 4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렸다. 모든 대회 40경기에서 8골 5도움을 기록했다. 이적 첫 시즌치고 나쁘지 않은 스탯이었지만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 가운데 가장 낮은 공격 포인트 수치였다. 그야말로 두 번째 시즌부터 훨훨 날았다. 2016에서 17시즌 손흥민은 PL에서만 14골 8도움을 올리며 에이스로 급부상했다. 이후 7시즌 연속 PL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써내려갔다. 7년 연속 PL 두 자릿수 득점은 마이클 오원, 로메루 루카쿠, 제이미 바디, 로비 킹이 기록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사디오 마네, 티에리 앙리, 8시즌, 해리 케인, 세르히오 아구에로, 9시즌, 프랭크 램파드, 10시즌, 웨인 루니, 11시즌 등이 7시즌 이상 두 자릿수 골을 넣었다. 꾸준함의 대명사다. 손흥민은 프로 데뷔 이후 10번째 10골 이상을 달성하게 됐다. 손흥민은 2012에서 13시즌 함부르크에서 12골을 터뜨리며 프로 통산 첫 10골 고지를 밟았고 레버쿠젠 시절에도 2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넣었다. 토트넘 이적 이후 첫 번째 시즌을 제외하면 모두 10골 이상을 넣은 손흥민이다.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손흥민은 2019에서 20시즌 벌리를 상대로 70m 질주 후 득점을 터뜨린 바 있다. 손흥민은 해당 득점으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21에서 22시즌에는 PL 23골을 터뜨리며 골든부트를 수상했다. 손흥민의 득점왕이 더욱 놀라운 것은 페널티킥, PK, 2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은 안아골절 부상과 스포츠 탈장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골 6도움을 올렸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경질, 이반 페리시치와의 동선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월드클래스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손흥민은 지난 4월 브라이튼전을 통해 EPL 통산 100호 골 고지를 넘어섰다. 2022에서 23시즌 3골을 더 추가한 손흥민은 EPL 득점 랭킹 32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역시 손흥민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주장 완장을 차며 팀의 리더로 선수들을 하나로 모았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뭉친 선수들은 승승장구를 거듭하며 시즌 초반 3승 1무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도 지난 라운드 벌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2.
월드클래스, 김민재. 미넨에서도 실세, 주장단 다음으로 높은 팀 내 라커룸 영향력. 월드클래스, 수비수 김민재가 바이에른 미넨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13일, 한국 시간, 독일, 빌트를 인용해 바이에른 미넨의 라커룸 리더 구조가 유출됐다, 라고 전했다. 빌트는 김민재를 주장단에 이은 바로 밑 계층에 배치하며 김민재는 훈련에 대한 세심한 접근 방식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전북 현대, 베이징 고안을 거쳐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 입성한 김민재는 커리어 첫 유럽 진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2022에서 23시즌 세리에 나폴리로 둥지를 옮겼다. 한 시즌 만에 더 높은 무대로 이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팀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며 33년 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해냈고 리그 베스트 11에도 선정되며 명실상부 월드클래스 수비수로 거듭났다. 또한 지난 시즌 이탈리아 무대에서 선보인 활약과 함께 5천만 유로, 약 716억 원, 위 이적료로 미넨에 합류한 김민재는 리그 초반 3경기에서 모두 선발 출전하며 토마스 투엘 감독의 신임을 얻고 있다. 비록 시즌 초반이긴 하나 마타이스 대 리흐트, 다요 우파메카노와 같은 최고 레벨의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선발 출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미넨 팬들 역시 지난 시즌 유럽 전역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김민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엄청난 활약과 함께 경사도 맞이했다. 김민재는 지난 7일 프랑스 풋볼이 발표한 2023 발롱도르 후보 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부여하는 상인 만큼 리오넬 메시, 엘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 해리 케인, 바이에른 미넨 등 수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 또한 포함됐다. 비록 수상 가능성은 매우 적더라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이름을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했다. 만일 김민재가 기자단 투표를 통해 포인트를 얻게 된다면 역사적인 기록을 다시 한번 작성하게 된다. 한국인 선수가 발롱도르 명단에 포함되어 포인트까지 얻은 경우는 2022년 손흥민, 토트넘 후스퍼이 유일하다. 당시 손흥민은 5포인트를 받으며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시즌 전 세계 수비수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김민재라면 포인트를 얻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러한 활약들을 인정받아 팀에서도 영향력을 발휘 중인 김민재다. 빌트는 킹슬리 코망, 레온 고레츠카와 함께 주장단 바로 밑 계층에 이름을 올린 김민재에 이미 나폴리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데 익숙했으며 심지어 자말 무시알라도 김민재의 조언을 듣는 중이다, 라며 평가했다. 한편 빌트가 공개한 리더 계층에는 미넨의 주장단인 조슈아 키미히, 토마스 밀러 그리고 신입생 해리 케인이 이름을 올렸다. 빌트는 케인은 토트넘에서 미넨으로 1억 파운드, 약 1659억 원에 이적한 후 새로운 팀 동료들에게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는 이미 라커룸에서 가장 중요한 3명의 인물 중 하나다, 라고 전했다. 이어 케인이 이 계층에 합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미넨에서 열린 골프 라운드에 윌러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장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올리지 못한 마누엘 노이어에 대해 노이어는 현재 주장단 바로 아래 계층에서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아마도 다리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출전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3. 자책골, 맥과이어. 스코틀랜드 팬들 조롱 시달려. 사우스게이트 감독. 우리는 그를 믿는다. 잉글랜드는 13일 오전 3시 45분, 한국 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코에 위치한 햄든파크에서 열린 9월 A매치 친선 경기에서 스코틀랜드의 3에서 1승리를 거뒀다. 이날 잉글랜드는 4-3의 3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마커스 레쉬포드, 해리 케인, 필 포든이 최전방에 포진했고 데클란 라이스, 주드 벨링엄, 칼빈 필립스가 중원을 구성했다. 400은 키어런 트리피어, 마르크 게이, 루이스 덩크, 카일 워커가 짝을 이루었고 아론 램스데일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전반전은 순조로웠다.
잉글랜드는 전반 32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워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시도한 슈팅을 포든이 방향만 살짝 바꾸며 득점에 성공했다. 흐름을 탄 잉글랜드는 전반 35분 추가골을 넣었다. 포든이 좌측에서 올려준 크로스에서 스코틀랜드의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벨링엄이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전반전을 2에서 0으로 앞선 채 마무리한 잉글랜드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계기를 대신해 맥과이어를 투입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맥과이어는 9월 A매치 첫 경기였던 우크라이나와의 유로 2024 예선전 풀타임 후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쉬움만 남았다. 맥과이어는 후반 23분 앤드류 로버트슨이 우측에서 올린 크로스를 막기 위해 발을 뻗었다. 하지만 공은 맥과이어의 발에 맞고 자책골이 되고 말았다. 다행히 잉글랜드는 이후 추가 실점을 내주지 않았고 오히려 후반 36분 케인의 쐐기골이 나오면서 3에서 1로 승리했다. 경기는 이겼지만 맥과이어에게 조롱이 쏟아졌다. 맥과이어는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경기력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에 소집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9월 A매치 기간 계속해서 발탁됐고 스코틀랜드와의 경기 전까지 5경기 모두 90분을 소화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자책골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대표팀 발탁에 대한 의문 부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맥과이어를 향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스코틀랜드 팬들과 해설자, 전문가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단지 웃음거리로 맥과이어를 사용한다. 축구 선수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건 본 적이 없다. 맥과이어는 늘 경기장에서 활기 넘치는 모습과 용기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를 지지한다. 우리 팬들도 그에게 훌륭한 태도를 보여줬다. 고 맥과이어를 옹호했다.